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급소 29 유치권 그리고 급소 30 저당권 2개 남았습니다. 네. 유치권 먼저 보실게요. 특성 3가지가 없죠. 우, 물 3가지 없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죠. 쌍괄호 3번 보실까요? 특성의 쌍괄호 3번. 토지 등 다른 부분과 쉽게 분할이 돼요? 분할이 안 돼요? 분할할 수 있는. 그럼 나눠져 안 나눠져? 1절의 쌍괄호 3번이에요. 분할할 수 없어요? 분할할 수 있어요? 있죠? 그럼 그를 목적으로 유치권 될까 안 될까? 이게 무슨 얘기 때문에 나온 걸까요?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땅이 지금 뭐예요?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나눠지는 상황이죠. 내가 101번지 땅이다. 이 땅에다가 비용 지출했어요. 뭘 지출했어요? 비용 지출. 그죠? 그럼 비용 지출했으니까 채권 생겼죠? 예. 근데 이 비용을 안 줘요. 안 줘. 그럼 얘가 여기만 유치해야 돼요? 전체를 유치해야 돼요? 분할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지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부분만? 101번지. 여기에만 유치권이 생기는 거지. 분할이 되니까. 근데 분할이 안 되면 어디를? 전체를 유치하는 거지. 전체를. 근데 거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분할할 수 있는 땅. 분할할 수 있는 땅이면 그 부분에만 유치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체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다음 쌍괄호 4번이요. 유치권과 비교. 유치권은 물권이라서 채무자 을 소유 건물의 공사대금 채권자 갑이 유치권 행사 중에 건물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병에게 낙찰됐죠? 누구 거를요? 누구 건물이? 을 소유 건물의 갑이요. 갑이 유치권 행사 중이네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낙찰됐어요? 병에게 낙찰됐죠? 그럼 얘는 유치권을 얘한테 주장해요? 못해요? 유치권은 주장하죠. 동시행항변권은 얘한테 주장을 못하죠. 동시행항변권은 계약자인 이 사람한테만. 됐죠? 그래서 1. 유치권자 갑은 유치권으로 누구한테요? 낙찰자의 소유물 인도 청구에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죠. 근데 갑은 2번 동시행항변권으로는 병에게 대항을 못합니다. 됐죠? 잘 나오죠? 다음 성립요건.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채무자 아닌 누구 소유여도 돼요? 제3자 소유 물건도 되죠? 2번. 수급인이 재료로 완성된 누구 건물? 자기 건물이죠. 자기 건물에는 유치권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와요. 별표. 쌍괄호 2번. 결련성이 인정 안 되는 거. 즉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돼요? 될 수 없는 거?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거 별표. 1. 보증금 반환 채권. 2. 권리금 반환 채권. 3. 부속물 매수 청구권. 4. 땅 사라고 대준 돈 있죠? 계약명의 시탁에서 뭐 하라고 대준 돈? 땅 사라고 대준 돈 있죠? 5. 자재대금이요. 됐나요? 그 다음 간판대금 동그라미요. 간판값. 간판은 건물의 일부예요? 건물하고 별개야? 그래, 간판값 가지고 유치권 들어가 못 들어가? 그래서 피담보 채권,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것 첫째가 뭐? 보증금. 두 번째는 권리금. 셋째는 부속물. 넷째는 땅 사라고 대준 돈. 다섯째는 자재값. 여섯째는 간판값. 다 됐죠? 이제 내려놔도 돼. 내려놔도 다 생각나요. 시험장에서. 진짜라니까요. 생각 안 날 것 같죠? 다 생각나. 생각 다 나요. 그리고 민법은요. 시험 끝나고 1년 지나도 생각나. 진짜예요. 1년 지나도 생각 다 나요. 중개법 공법은? 일주일이야. 딱 일주일이야. 딱 일주일. 시험 끝나고 술 먹잖아요. 그 기억 하나도 안 나. 공법 중개법은. 그래도 돼요. 그렇죠? 다음 우측에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 밑에 주의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나요? 주의 별표. 유치권에 뭐가 될 수 있는 거?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어요?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 거죠. 건물 공사로 인한 무슨 채권? 공사비 채권. 공사비 채권은 어디에서 생긴 거예요? 건물에서. 그럼 유치권에 피담보 채권 되죠? 그 다음 임차인의 비용상환. 비용상환 청구권. 이거 피담보 채권 되죠? 세 번째 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별 3개요. 임대인이 유익비 상환 채무의 동그라미. 유익비 상환 채무의 동그라미. 그 채무를 이행했어요? 불이행했어요? 불이행했어. 그럼 그게 뭐로 바뀌어요? 손배채권으로 바뀌죠? 이거 피담보 채권 돼, 안 돼? 되죠. 이 손배채권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유익비. 유익비에서 나온 거죠? 유익비가 뭘로 바뀐 거예요? 손해배상으로 바뀌었죠? 그럼 채무에 동일성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피담보 채권 되죠. 세 번째 암기하세요. 유익비 상환 채무 불이행으로 그게 뭐로 바뀌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죠? 그럼 옆에다 쓰세요. 본래 채권의 연장선이다. 뭐의 연장선? 본래 채권의 연장선이죠? 그럼 결련성 있다. 다음 두 번째, 물건을 점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고 무슨 요건이에요? 존속요건. 성립할 때도 필요하고 존속할 때도 필요하죠? 이때 1번 유치권자가 제3자에게 물건을 보관시켜서 제3자가 무슨 상황이에요?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무슨 점이요? 간접 점. 유치권 될까 안 될까? 됩니다. 누가 점유하는 건데요? 제3자가 직접 점유하죠? 근데 빈출은 안 돼. 밑에 빈출은 별 3개. 채무자는 놈이 뭐하고요? 직접 강하죠. 직접 데리고 있죠. 강하지. 유치권자는 뭐하고? 간접점. 이건 안 돼. 이거는. 그거 암기하셔야죠. 누가 보관하고 있으면 안 돼. 강아지를. 채무자가 보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2번. 쌍괄호 2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불법 점유자. 점유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상대방이 증명한 때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무슨 점유일 때요? 불법 점유. 불법 점유의 뜻이 이거예요. 불법 점유가 무슨 뜻이라고요?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시험엔 뭐가 나왔을까요? 중과실이요. 중과실이 간평사 시험에 나왔어요. 중과실로 점유를 했죠? 그러면 유치권 줘, 안 줘? 안 줘. 중과실로 점유하면 안 줘요. 그 다음 세 번째요.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뭐하기 전에? 점유하기 전에 채권 발생 후. 채권 발생 후 동그라미요. 채권이 뭐하고 나서? 발생한 후. 그 다음에 건물 점유 취득했죠? 유치권 줘, 안 줘? 줘요. 그 다음 4번 압류 후 점유한 경우 별세. 이건 많이 연습했죠? 첫 번째 압류 후 채권자가 점유를 취득했죠. 완전 불완전? 불완전. 그럼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두 번째는요. 압류 전이죠. 압류 전에 유치권 취득하면 불완전 완전? 그럼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별 3개 끝. 그 다음 뒤로 넘어갈게요. 유치권자의 권리 3절이요. 3절. 암기법으로 할게요. 경, 유, 비, 간, 과, 부. 됐죠? 거기서 동그라미 2번 별표. 유치적 유력. 유치권자는 경락인한테 인도거절 하죠? 근데 경락인한테 변제 청구는요. 채권 변제하라고 요구는 해 못해? 못해요. 별 3개. 그 다음 4번에 5번에 과실수취권. 과실수취권. 주의 볼게요. 주의 찾으셨어요? 건물 소유자 을의 동의 없이. 건물 소유자가 을이죠. 근데 동의 없이 유치권자 갑으로부터 목적물을 병이 뭐 했어요? 임차. 병이 임차했죠? 동의 받았어요? 동의 안 받고요? 동의 안 받고 임차한 거죠? 그럼 유치권자 입장에서 보세요. 유치권자 갑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갑은 누구 거 임대 놓은 거예요? 남의 거 임대 놓은 거야. 동의 받고요? 동의 안 받고? 안 받았죠? 그래서 기억. 임차인은 유치물의 소유자인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어요. 왜요? 동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럼 니은 채무자는 유치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소멸 청구할 수 있어. 왜? 허락 없이 임대 놓냐고. 허락 없이. 됐죠? 다음 6번 보존을 위한 사용권.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자가 유치권에 기해 건물에 뭐한 경우? 거주하며 썼죠? 기억 이는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 아니죠? 그럼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 청구를 못한다. 니은 이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 보존에 필요한 사용 맞죠? 그럼 채무자의 뭐 없이도 돼요? 승낙 없이요. 승낙 없이 할 수 있죠? 이때 디귿 유치권자가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이 아니에요? 부당이득.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 세 가지 중에 하나 별 3개. 그 다음 유치권자 의무. 1. 승낙 없이 뭐 하면 안 돼요? 사용, 대여, 담보 제공. 3가지요. 승낙 없이 뭐 하면 안 돼요? 사용도 대여도 담보 제공할 수 없죠? 단 2번. 무슨 사용은 가능하더라? 위에다 쓸 때 위에다가 보존을 위한 사용. 무슨 사용? 보존을 위한 사용은 승낙 없이 가능. 무슨 사용? 보존을 위한 사용은 승낙 없이 가능하다. 다음 2번 유치권자는 성관주의로 관리해야 돼요. 무슨 주의로? 성관주의로. 유치권자만 그래요? 임차인도 그래요? 임차인. 물건 빌린 사람은 남의 거를 잘 쓰고 줘야죠. 다음 유치권 소멸 사유의 1.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 소멸 시효 진행에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별 3개. 그래서 유치권 행사하면 채권의 시효는 중단돼요? 안 돼요? 중단 안 돼요. 중단된다요? 중단 안 된다? 중단 안 돼요. 왜요? 소멸 시효는 어떻게 하니까? 진행한다. 진행하죠? 다음 저당권 갈게요. 저당권. 일절 특성하고 성립 있어요. 저당권 특성 넘어가고 2번 성립 요소요. 성립의 사유부터 1. 설정 계약해야 됩니다. 저당권 저절로 생겨요? 설정 계약해야 돼요? 1. 저당권 설정 행위는 무슨 행위다? 처분 행위. 처분권 필요하죠? 그 다음 이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예요? 설정자와 저당권자 둘이죠? 쌍괄호 2번 객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전부요? 일부요? 전부. 그리고 임목도 되고 지상권 전세권 되고 공유집은 되죠? 객체로 할 수 없는 거. 한필 토지 어디? 일부. 그 다음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안 돼요? 지역권도 안 돼요. 그 다음 채권 존재해야 되죠? 이때 채권은 급소 보세요. 조건부 채권도 됩니까? 안 됩니까? 조건부 채권도 돼? 안 돼? 되죠? 조건부 채권의 별표. 조건부 채권 된다고. 그 다음 4번 저당권은 등기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죠? 이때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므로 저당권 등기가 원인 없이 어떻게 돼도 말소돼도 저당권은 소멸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1번 경매가 되면 뭐가 되면? 경매가 되면 회복해요? 못해요? 회복할 수 없다. 회복 못하죠? 그 다음 2번 이해관계인은 누가 없으면? 제3자 없으면 유용해요? 못해요? 유용할 수 있죠? 저당권 유용돼요. 유용. 누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 저당권의 효력 보실게요. 효력. 피담보 채권의 범위 볼까요? 암기법. 이의원 손실배상. 끝났죠? 그 다음 2번 효력 범위요.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쳐요? 부합물과 종물에. 부합물하고 종물에 미치죠? 주의. 부합물과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특약은 유효부요? 유효. 급소 별 3개. 기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에 증축 부분이 뭐가 없으면? 독립성이 없어. 그럼 부합됐죠? 그럼 저당권의 효력은 증축 부분에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미친다. 그 다음 급소. 저당 잡힌 토지에 제3자가 어떻게 했어요? 권원 없이 심은 수목이죠? 수목은 뭐가 돼요? 부합물. 효력 미치죠? 그 다음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에 설정한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효력은 어디에도 미칠까요? 종물, 대지권에도 미치죠? 그래서 밑에 급수요. 밑에 급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됐나요? 건물에 저당 잡히면 효력이 어디까지 미쳐요? 지상권. 지상권까지 미치죠? 그럼 경락이는 등기하고요, 등기 없이요? 등기 없이 취득한다. 됐죠? 다음 물상대위. 저당 잡힌 담보물이 멸실이나 훼손, 공용징수가 돼야죠. 그죠? 그래서 보험금이요. 보험금에다가 효력이 미치는 걸 물상대위라고 그런다. 됐죠? 단 1번. 이 금전을 뭐 하기 전에 압류해야 돼요? 지급 전에. 지급 전에 압류 걸어야죠? 이때 압류는 저당권자 자신이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1번 별세개. 다음 4번이요. 4번. 동그라미 4번. 전세권 목적 저당권 등기에서도 물상대위 되죠?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어떻게 되면요? 소멸하면 전세권에 가름하여 존속하는 거. 그게 뭐죠? 전세금 반환 채권. 채권 있죠? 채권에다 뭐 하면? 압류해서 물상대위 할 수 있죠? 전세권 사라지면 어디다 압류 걸면 돼요? 전세금 채권에다 압류 걸면 되죠? 그 다음 5번. 목적물이 멸실이 아니라 목적물에 어디에는 안 돼요? 매매대금이야. 매매대금에는 물상대위 안 되죠? 그래서 토지가 강제 수용이에요? 협의 수용이에요? 협의 수용으로 취득된 보상금. 여기에는 물상대위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 다음 3번 우선변제권. 3번에 1번 볼까요? 선순위에 누가 있어요? 3번에 1번 가압류 있고 후순위 저당권 있죠? 배당하면 어떻게 돼요? 안분배당. 우열 없죠? 1번만 동그라미요. 그 다음 4번이요. 저당권하고 용익권의 경합. 1. 인수주의. 부동산에 먼저 용익권이 성립하고 후순위 저당권 있죠? 그럼 경매 붙으면 용익권은 사라져요? 인수해요? 인수하죠. 이게 인수주의죠? 이제 삭제주의는 먼저 저당권이 성립하고 후순위로 용익권 생겼죠? 이거는 경매로 어떻게 돼요? 삭제된다. 3번만 별표. A 소유 건물의 1번 저당권, 중간에 낀 용익권을 2번 저당권, 그 다음 유치권청 이렇게 있죠? 그럼 경매가 되면 누구만 존속해요? 유치권만 존속하죠? 2. 말수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용익권 어떻게 돼요? 소멸, 삭제되죠? 3. 1번 저당권, 임차권, 2번 저당권은 모두 어떻게 돼요? 소멸하고 낙찰자에게 주장 못합니다. 누구만 남아요? 유치권만. 그 다음 법정지상권하고 일괄경매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일괄경매는 토지의 저당권 뭐 할 당시요? 설정 당시 어떤 요건이에요? 나대지요. 나대지죠? 나대지인데 건물 언제 진 거예요? 설정 후에 신축의 별표. 그리고 두 번째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어떤 요건? 동일인이야죠. 동일인. 그래서 빈출 보세요.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신축한 건물을 그 건물 어떻게 했나요? 3자에게 양도했죠? 그럼 동일인 여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괄경매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요. 건물 어떻게 해버리면? 양도하면.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볼까요? 동그라미 3번.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을 일괄경매에 넣을 수 있죠? 이때 우선변제는 기억. 토지와 건물을 일괄경매 시 어디에서는 못 받아요? 건물에서는 못 받죠? 토지에서만 받죠? 그래서 니은이 빈출이에요.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는다. 꽝이죠? 그리고 일괄경매하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가지. 일괄경매는 건물을 언제 지은 거예요? 설정 후에 신축한 거죠? 이게 1번.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이 달라야 돼요? 동일인이어야 돼요? 동일인이어야 돼요. 세 번째는 우선변제는 어디서만요? 토지와 건물이에요? 토지에서만? 토지에서만 받아요. 토지와 건물이 아니야. 그죠? 세 가지 가시면 돼요. 세 가지. 그래서 동그라미 이제 4번이 함정이에요. 주의예요. 주의.
주의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4번 시작.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언제 올린 거예요? 저당권을 뭐한 후? 설정 후에 올렸죠? 그래, 땅만 경매 넣으면 건물은 법정 이상권 안 생겨요. 그죠?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 다음 366조의 법정 이상권 아까 소개했죠? 예, 가겠습니다. 삼절 보세요. 3절. 3절 가기 전에요. 6번이요. 6번 맨 위에 제3취득자요. 제3취득자 잡아야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뭐 한 사람? 매수하거나 전세권, 지상권 얻은 사람. 됐죠? 얘네는 경매 받는 거 돼야 안 돼요? 경매 받을 수 있죠? 2. 별 3개요.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 말소 청구 들어가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변제하고요, 안 하고요? 하고 소멸 청구하죠? 그래서 소멸은 어떻게 내요? 뚝 잘라가지고. 어떻게 뚝 잘라요?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 취득한 자. 뭐 취득한 자? 전세권 취득한 자의 동그라미요. 채권 변제하고 저당권 뭐 할 수 있다?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됐죠? 이때 전원합의체. 저당권 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는 채무 변제를 원인으로 계약상 권리요. 무슨 권리? 계약상 권리에 기해서 저당권 말소 청구하죠? 현재 소유자는 뭘로? 소유권에 기해서. 됐죠? 다음 3번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면 경매 대가에서 누구보다 우선해요? 저당권보다 우선하죠? 그래 얘가 왕이라고 그랬어. 왕. 그래 1번 꼭 외우셔야 돼. 1번. 다음 저당권 처분 3절이에요. 3절. 1.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과 채권은 분리돼야 안 돼요? 저당권 채권 분리 안 되죠? 두 번째 저당권을 양도할 때 그 합의는 양도, 양수, 당사자 사이 하면 되죠? 채무자나 보증인까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누구끼리만 하면 돼요? 양도, 양수, 당사자끼리. 그죠? 그 다음 4절에 저당권 소멸이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야. 피담보 채권이 어떻게 되면? 시효로 소멸하면 그럼 뭐가 없어졌어요? 채권이 없어졌죠? 그럼 저당권도 어떻게 돼요?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다. 그 다음 2번 모든 저당권은 경매로 어떻게 돼요? 소멸해요. 경매되면 다 죽죠? 오케이. 그 다음 저당권 침해 시 구제수단. 쌍괄호 2번이요. 2번 볼까요? 저당 담보물의 침해 시 저당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반환 청구는 안 되죠. 뭐만 돼요? 제거 예방 청구만 돼요. 반환 청구는 왜 안 돼요? 점유를 안 하니까. 지역권하고 똑같음 쓰세요. 뭐하고 똑같음? 지역권과 동일. 다음 2절 담보물 보충 청구요. 무슨 보충 청구? 저당권 설정자의 무슨 사유? 책임 있는 사유. 설정자야 잘못으로 불나야 되죠. 설정자 잘못으로 집 불나면 저당물 가액이 줄어 안 줄어요? 현재 줄죠. 그럼 은행이 어떻게 해요? 설정자에게 뭐라고요? 원상회복하거나 상당한 담보 제공 요구하죠. 이게 바로 담보물 무슨 청구? 보충 청구다. 담보물 보충 청구는 누구 잘못이어야 돼요? 설정자 잘못으로 불러야죠. 3절 손해배상 청구요. 저당물의 교환 가치가 뭐보다 미만이에요? 채권액 미만으로 하라겠죠. 교환 가치가 뭐보다 미만이면 채권액보다 커요, 줄었어요?
그럼 은행은 피해 입은 거 안 입은 거예요? 피해 입었죠? 그러면 손배청구 들어갈 수 있어요. 교환 가치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잔존 가치. 건물의 잔존 가치가 뭐보다 줄어들면 빌려준 돈보다 작죠? 그러면 은행은 피해 입었죠? 그럼 손배청구 들어갈 수 있어요. 크면요. 잔존 가치가 뭐보다 크면 채권액보다 크죠? 그럼 손해 입었어 안 입었어? 안 입었죠. 그럼 손배청구 못 하죠. 그게 작년 정답이죠. 그 다음 4절이 담보지상권. 작년에 나왔죠? 예, 1번만 볼게요. 1번. 피담보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했어요. 채권 변제됐죠? 그러면 그 지상권도 채권에 부중해서 어떻게 돼요? 소멸한다. 별표. 나머지 2, 3, 4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머리 아프니까. 작년에 나왔던 거니까 그냥 패스하셔도 돼요. 근저당권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공동저당은 우리 문제 쪽집게 백선에서 했죠? 그죠? 근저당만 촘촘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근저당. 자, 1. 근저당 성립. 근저당권 설정과 별도로 기본계약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무슨 계약이 필요해요? 기본계약 동그라미 기본계약. 그래서 밑에 보면 즉 근저당권 등기가 존재하면 피담보채권 이건 추정해 주죠. 근데 뭐는 인정 안 해줘요? 기본계약은 추정을 안 해줘. 별 3개. 기본계약은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뭐는 추정해 주고요. 피담보채권 그건 뭐예요? 돈 빌린 거죠? 돈 빌린 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뭐는 인정 안 해줘요? 기본계약은 따로 해야 돼. 따로. 제가 대출 한번 받아보면 계약서 적겠어요? 많이 써요? 도장 엄청 찍어요. 맞죠? 지점장이 몇 개 정도 받아요, 서류? 저당 설정 계약서가 한 4장 정도 되고 소비자 약정서가 한 3장 정도 되니까 저당 간유까지 하면 한 15개에서 20개 찍어야 돼요. 예, 15개에서 20개 찍는 데잖아요. 그죠? 딱 가잖아요. 앉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찍으라고 그래. 계속 찍어요. 계속 찍죠. 그죠? 계속 찍어요. 계속. 그때 뭐를 찍었다는 거예요? 기본계약. 기본계약에도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많이 찍어왔지만 내용을 안 읽어봐요. 왜요? 빨리 찍으래잖아. 빨리 찍으라고 그러죠? 그 내용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어요. 그냥 도장 찍는 거죠. 그냥. 그죠? 예, 제가 보면 실무자도 안 읽어요. 왜요? 약관으로 그냥 돼 있어. 출력만 하죠? 출력에도 그냥 이렇게 여기 서명하고 찍어. 이게 다예요. 거기에 나중에 중요한 거 있을 수 있는데. 그래 우리 시험에 작년에 나왔죠. 뭐가 있게 되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면 무슨 등기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면 피담보 채권의 존재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기본계약의 존재. 무슨 존재? 추정된다. 맞음 틀림. 요게 시험 나왔잖아. 이건 추정 안 돼요. 조심. 쌍괄호 2번 부종성 부인돼요. 쌍괄호 2번 볼게요. 채무 확정했어요? 확정 전에요? 전에. 채무가 소멸했죠? 그럼 근저당권 영향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채무가 뭐 하기 전이면? 확정 전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채무가 뭐 해도? 소멸. 소멸이 뭐예요? 빵원됐죠? 근저당권은 안 죽어. 이걸 부종성 뭐 한다고 그래요? 부인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근저당권이 조문이 딱 2개예요. 이게. 그 중에 하나야. 이게.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입법자들이 이거 근저당권을 너무 소홀히 만들었어요. 왜요? 양이 많아요? 적어요? 조문은 너무 적죠? 실무는 다 근저당이거든. 근데 조문은 몇 개라고요? 하나야. 하나에 그 1항 2항 있어. 그래서 민법 개정안에는 이걸 많이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아직 실행을 안 하잖아요. 조문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 그 중에 하나가 이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채무가 뭐해도? 확정전 빼고 소멸해도. 채무가 어떻게 해도? 빵원이어도 근저당은 안 죽더라. 죽어요 안 죽어요? 이게 부종성 인정 안 된다는 거야. 보통 저당권 어때요?
채무가 빵이면 죽죠. 근저당은 안 주고. 그래 부종성이 완화된다, 부인된다 이런 얘기하죠. 다음 최고액은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결산기는 임의적 등기사항이다. 다음 최고액, 이게 제일 중요해요. 1. 최고액이란 우선 변제받는 한도액을 의미하고 뭐가 아니다? 책임의 한도액 아니죠? 무슨 한도액이라고요? 경매로 건질 돈이라고요. 경매로 뭐 할 돈? 건질 돈. 책임의 한도액 아니에요? 시험은 거꾸로 나와. 최고액이란 책임의 한도액을 말한다. 틀렸죠? 책임의 한도액은 뭐예요? 부채. 1, 2, 3이 시험에 잘 나오죠. 1, 2, 3 묶어서 별세개. 채무 변제 범위는 채무자는 얼마 갚아야 근저당권 말소해요? 전액을. 전액 갚아야 말소하죠? 근데 2번 물상부증인 어디까지요? 최고의 한도로 변제에 말소할 수 있죠? 이때 3번이 삼각형이죠. 근저당권자보다 누구?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 여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최고액 변제하고 근저당 말소해요, 못해요? 말소할 수 없어요. 그럼 최고액을 변제하고 말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물상부증인하고 제3취득자. 그래, 물상부증인하고 제3취득자는 얼마만 갚으면 돼요? 최고액만 날리면 되죠? 그럼 근저당권 날릴 수 있어요. 근데 후순위자는 돼, 안 돼? 안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후순위자는 안 돼요. 누구는 되고? 물상부증인하고 제3취득자는 돼요. 이미 기출이에요. 28회. 4번 최고액 안에 뭐하고 뭐가 들어있어요? 이자, 지연이자 들어있죠? 실행비용 빼고. 다음 쌍괄호 2번 최고액을 증액할 때는 후순위 배당액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증액하면 후순위자 배당금 줄죠? 그래 후순위자에 뭐가 필요해요? 승낙서 첨부돼야 돼요. 감액할 때는 필요 없죠? 3번 별표 3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들어와요? 써볼게요. 최고액이 1억이네요. 그죠? 채권액은요? 1억 8천이네요. 그럼 뭐가 커요? 채권액이 최고액 초과했죠? 이때 채무자가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일부 5천을 갚았어, 5천을. 일부 갚았죠? 그럼 최고액이 줄어, 안 줄어? 안 줄어. 그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일부를 어떻게 해도 채무자가 일부 변제했죠? 일부를 뭐 하더라도 변제하더라도 이만큼 채권 최고액이 감축이 안 된다. 최고액 감축 안 돼요. 최고액이 감축된다라고 올해 간평이 나왔죠. 변제한 만큼 줄어 안 줄어? 5천만 원 갚았죠? 이만큼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이게 감축이 안 된다고. 이게 별표. 여기 별표. 다음 3절 채무액 볼게요. 채무액이 부채죠? 부채. 1. 이거 고정이에요? 증감 변동이에요? 채무가 일시적으로 빵이어도 소멸하지 않죠? 부종성이 완화됩니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채무액이 어떻게 되면? 확정되면 뭐로 바뀌어요? 보통저당권으로 전환되죠? 채무액 확정이 그래 중요해요. 별 3개. 3번 채무액이 확정된 후에 채무액이 최고액보다 어떻게 돼요? 미달했죠? 그 후에 발생한 대여금은 담보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확정 후에 거래한 거죠? 확정 후에 빌려준 돈은 근저당으로 담보 안 됩니다. 별 3개. 4번이요. 똑같아요. 근저당권자가 뭐 붙였어요? 경매 신청 후 추가로 대여해준 채권액이 뭐보다 미만해요? 최고액보다 적죠? 그래도 담보 안 돼요. 시험 잘 나와요.
5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뭐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제3자가 채무 일부 변제했죠? 그러면 근저당권 양수인이나 대위 변제자에게 이전 되나요 안 되나요? 이전 안 됩니다. 다음 채무 확정 시기 별 3개. 자, 경매 신청하면 확정되죠? 그 다음 기본계약이 어떻게 되면? 해지요. 해지했죠? 그럼 거래한 거예요? 거래 종료된 거야? 그 다음에 결산기 도래했죠? 그러면 채무액이 확정돼요. 두 번째 별 3개요. 2번 근저당권자가 뭘 넣었어요? 경매. 경매 붙였죠? 그럼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액은 언제 확정돼요? 경락대금 완납할 때. 근데 3번은요. 누가 경매한 거예요? 1번 근저당권자 지가 경매했죠? 그럼 지거 언제 확정돼요? 경매 신청할 때. 이거 바뀌면 안 돼요. 다음 공동저당. 저라면 공동 근저당을 낸다고 그랬어요. 저라면 뭘 낸다고요? 근저당을 내고 싶다. 근저당을. 근저당은 사례 문제를 안 넣어놨네요. 사례 문제 안 넣어놨죠? 연습 빨리 해드릴게요. 연습. 공동저당은 담보가 몇 개예요? 2개 이상이야. 그죠? 3개 나올 수도 있는데 3개는 시간이 없으니까 안 나와요. 그리고 이 Z는 나와도 정답하고 무관해 얘는. 그죠? 얼마나 친절해. 예의 바르죠? 사법고시는 4개까지 나와요. X, Y 4개까지 나와 이렇게 쭈루루. 근데 우리 중개사는 2개밖에 안 나와요. 자, 요거는 누구 거? 채무자 거. 요거는 물상보증인 거 주로. 그죠? 그럼 여기 동그라미 2개가 붙어. 됐죠? 그리고 맨 왼쪽에는 누구예요? 채무자하고 누구 들어가요? 물상보증. 이거 넣고 시작한다. 넣고. 그죠? 따다닥 따다닥. 됐나요? 예. 이때 시험 문제는 3가지 물어봐요. 1. 여기다 요령. 가로 써도. 가로까지 써놓을게요. 왜요? 얘가 돈 얼마 받냐고. 그죠? 이거 물어보거든. 1번. 채무자 거하고 보증인 거를 첫째 무슨 배당하면? 동시배당했어요. 동시배당하면 배당금 어떻게 가져가요? 채무자 거에서 먼저 받죠? 먼저 받고 모자라는 것만 보증인 거에서 받아. 됐죠? 그래서 얘 채권액이 만약에 얘 채권액이 5천이다. 채권액이 얼마다? 근데 이게 경매가가 5천 여기 5천이다. 5천이죠? 그럼 얼마 먹어 여기서? 다 먹고 여기서는 빵원이죠. 그죠? 동시배당 끝났죠? 두 번째는요. 무슨 배당? 이시배당. 이시배당은 X를 먼저 먹거나 Y를 먼저 먹는 거예요. 됐죠? 이거 누구 맘이에요? 채권자 은행 맘이죠? 이때 아예 화살표 쓰라고 그랬어요. 나오면 쓰는 거예요. 그죠? 후순위자는 어디 가서요? Y에서 받은 거 못 받은 거? 못 받은 걸 어디 가서? 야, 너 어디 가서 받아? X에서 먹어 임마. X에서. Y에서 못 먹은 거 어디 가서 먹어? X에서 배당받는다. 그죠? 여기서 왜 못 먹었니? 얘가 어떻게 해서? 다 먹었어. 얘가 다 먹어서 나 못 먹었죠. 그죠? 그래 어디에서 받는다? 대위 되죠? 근데 얘는 여기서 대위가 끝. 끝났어. 다 조심할 거는 읽어야 돼. 이거 읽어야 돼. 그죠? 이게 을인지 병인지 꼭 읽으셔야 돼요. 이거 읽는 거 포기하면 안 돼. 얘가 을이더라 병이더라 헷갈리면 안 돼요. 그거 잘 읽으셔야 돼. 그래서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야 돼. 동그라미 치면서. 채무자 을 이렇게 얘가 병 이렇게. 마지막 공동근저당. 공동근저당 할게요. 뭐 나온다고요? 담보 몇 개 있어 이거는?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죠? 근데 무슨 단어가 나와요? 공동 근이 나와. 근. 뭐가 나와요?
근저당이 나와. 공동 근저당. 담보는 몇 개 나와요? 그죠? 여기서 고마운 건 뭐냐면 요게 둘 다 누구 거예요? 채무자 거야 이거. 여기는 둘 다 채무자요. 여기도 채무자, 여기도 누구? 담보만 몇 개? 2개는 거지. 얘가 1번 저당권. 1번 저당권. 됐죠? 그럼 여기에 누가 나와요? 후순위. 얘가 이제 채무자가 을이겠네. 그럼 여기 누가 나와요? 병. 여기는 정. 끝. 됐죠? 근데 공동 근저당이니까 여기에 뭐가 나와 여기에? 채권 최고액 떠요 안 떠요? 최고액이 떠. 최고액이. 여기다 가로만 넣으세요. 가로만. 됐죠? 여기도 가로. 끝. 여기까지 하세요. 여기까지 연습하세요. 그 자료에다가 이거 연습하세요. 이거 넣는 거 연습하세요. 연습하고 그냥 바로 집어넣어버려. 그냥 시험 나오면 그냥. 이놈의 새끼 내가 널 기다렸잖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요게 나오든 요게 나오든 요게 나오든 기다렸죠? 바로 먹어. 바로 그냥. 채권 최고액이 1억이다. 근데 X에서 얼마 받았다고요? 7천 받았어. 그럼 여기서 얼마 받아요? Y에서는? 나머지 먹죠? 완전 산수네 이거. 여기서 7천 먹었으니까 1억에서 얼마 빼면 돼요? 빼죠? 그럼 이게 Y에서 얘가 먹는 돈이야. 됐죠? 산수!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개론 지분 수익률 하는 이거 그냥 찍으세요. 그냥 바로. 이거 쫄지 마세요. 절대 쫄지 마세요. 그죠? 오케이. 동시배당이냐? 이시배당. 이시배당은 요거요. 그죠? 그 다음 공동 뭐 나오면? 이거지, 여기도. 최고액 계산하고, 여기 얼마, 여기 얼마. 끝. 이때 조심할 거, 이때 조심. 함정이 뭐예요? 갑의 채권액이요. 갑의 채권액이 얼마여도? 2억이어도. 이게 얼마여도? 2억이래네. 그럼 얘가 받을 돈이 여기서 얼마예요? 그래도 3천이야. 그래도 3천이야. 채권액하고 상관이 없어. 이거 무시하라고 그랬어. 이거 무시하고. 뭐 무시하고? 채권액 따져요. 무시하고. 무시해. 왜? 이거하고 상관없어. 여기서 받은 거 빼면 되죠? 이게 다야. 이게 다. 그 채권액은 쳐다보면 안 돼요. 함정이야. 함정. 이게 전원합의체. 이게 전원합의체. 29에 이걸 딱 냈어. 이거를 예리하게. 29회 때 요거 딱 냈어. 요거 무시하고 뭐만? 채권액에서 여기서 받은 거 있죠? 차감하면 이게 나온다.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저당권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요. 예, 1년 동안 이 부족한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예,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더 힘내시고, 예, 차곡차곡 잘 정리하시면 시험장에서 합격에 모자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혹시 제가 부족한 강의 있더라도 여러분이 잘 채우셔서 시험장에서 합격으로 결실 맺어주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십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